안녕하세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는 삶과 죽음의 교차로입니다. 제가 죽음을 주제로 하는 블로그를 개설을 하고 또 유튜브를 개설을 해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담는다고 하니까 저하고 아주 가까운 버치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 죽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은 좋은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데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조차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한 노력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의미도 살짝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의 어머니가 90이 넘으셨는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몸을 꿈쩍도 못 하십니다. 대소변 다 받아내시고 24시간 간병인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편안히 할 수 있다면 어머니가 생각하는 죽음은 무엇인가, 또 어머니가 생각하는 사후세계관, 그리고 자식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주제들 함께 대화를 나눈다면 어머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덜어놓은 상태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것이고, 그분은 미리 슬퍼함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 슬픔의 문제를,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도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렇지 못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평소 해야 되는구나. 추석이나 설날에는 가족, 일가, 친치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각자가 생각하는 사후세계관이라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모처럼 즐거운 가족 모임에 재를 뿌린다고요? 글쎄요, 언젠가는 그러한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재 저의 유튜브 구독자는 39명입니다. 지금은 거의 2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한 유튜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는 구독자 100명까지 모집하는데 1년 반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나요? 희망적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 분석 심리학의 원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왼쪽으로 갈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없는 갈팡질팡하는 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표지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상담대학원에서 분석심리학 강의를 꽤 많이 했습니다. 융의 분석심리학 많은 개념 중에서도 이 원형은 융을 융이게 한 주제입니다. 다소 신비적인 내용이거든요. 융은 이 원형을 신화와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가장 깊은 차원, 그러니까 이 원형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3차원이라면 4차, 5차, 6차, 7차 그 이상의 차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자기 경험과 관련해서도 설명하려고 무진 애를 쓴 그런 심층 심리학자죠. 자, 먼저 원형은 인생의 고뇌를 만들고 해법도 제시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직면합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문제일 수가 있고,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문제들도 항상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죠. 근데 저는 분석심리학의 원형 이론을 공부하면서 이런 깨달음에 도달을 했습니다. 먼저 문제가 있고 해법이 있는 게 아니다. 먼저 문제가 있고 해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법이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 해법과 함께 존재한다.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해법과 함께 존재한다. 문제는 항상 해법과 함께 존재한다. 저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문제 없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왜 항상 문제와 직면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각 개인의 성장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성장입니다. 그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원형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대한 해법도 제시하는 것이죠. 자, 그럼 분석심리학자 융이 말하는 원형, 여기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은 개인적 경험에 선행하는 인류 진화의 정신적 유산이다. 원형은 개인적 경험에 선행한다. 인류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한 삶의 원리, 그것이 응축이 된 거. 그래서 대를 이어서 마치 유전인자처럼, 심리적 유전인자처럼 이어져 내려오는 거, 그것이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형은 집단 무의식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집단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의 차원을 넘은 가장 깊은 인간의 무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보편적인 심리 구조다. 각 개인마다 차별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능적 힘의 원천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원형은 절대지로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원형은 절대지로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또 원형에는 각자가 살아야 할 인생의 로드맵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분석심리학의 화두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하면은 무의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무의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에고는 항상 외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형은 우리의 에고가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어떤 외적인 이런 상황들을 막 휘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형은 단순히 심리적인 그런 현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온전한 성장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외적인 사건도 조직화한다. 글쎄요,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가 났다? 부도난 현실적인 원인은 충분히 다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원형이 사업이 부도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다. 사업을 부도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부도나는 방향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어떤 힘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원형이다. 또 어떤 경우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잘 돼요. 왜 이렇게 잘 될까? 그것도 우리의 원형이 사업이 잘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형은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의 성향, 개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외적인 사건들, 상황을 조직화하는, 발생시키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장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서 원형은 외적인 사건을 조직한다. 저는 20여 년 정신분석 심리상담을 하면서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원형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세심히 살폈습니다.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형은 심리적 혹은 외적 사건을 만들어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외로움, 무력감, 내적 방황, 질병, 가족 및 지인의 죽음, 인간관계에서의 상처, 물질적 손실, 실직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방문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리키는 일종의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을 보고 놀랄 이유가 없잖아요. 표지판을 보고 놀랄 이유가 없어요. 표지판이 안내하는 방향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얄팍한 보상을 구하고 얄팍한 사람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을 끌어들이기도 하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좀 더 가까이서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원형은 지연이 되더라도 언젠가는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좀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해법을 안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고 좀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언젠가는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재반 문제를 피하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안에서 찾는다면 기간이 단축이 되겠죠. 둘째, 원형은 문제를 해결하기에 자아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함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그래서 원형은 이전의 자신감과 경험의 한계치를 겸손히 인정하게 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그 어려운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을 동원해 보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울한 감정을 동반해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전에는 우울한 감정이 나를 덮을 때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들이 많았어요. 뭐 맛집을 찾는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뭐 재미있는 일을 한다든가 취미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한다든가. 그러나 때가 되면은 그것 갖고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 바로 이 원형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사건들이 내 삶의 한 퍼즐 조각임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자꾸 뭘 개선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인생의 한 퍼즐 조각. 물론 이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들을 개선할 수 있었고요. 그런 해법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갖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원형은 이 모든 것은 내 인생의 한 퍼즐 조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선별하지 않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인생을 완성하라고 주신 신의 퍼즐 조각 중 하나임을 자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면 환경과 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예상하지 않은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고뇌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아니 내가 고뇌하는 이 문제가 뭐라고? 바로 내 인생의 하나의 퍼즐 조각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안식, 마음의 평화, 이것이 바로 원형이 하는 일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환경과 조건의 개선에만 열을 올리는지, 그렇다면 그들은 평생 그 일을 해도 모자랍니다. 셋째, 원형은 의식의 수준을 한층 높입니다. 더 높은 산에 올라가 산 아래를 내려다보는 느낌이라고 할까? 이전에 자신을 괴롭히던 일들이 하찮아 보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이 현저히 사라지고,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과 이전의 일로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삶을 관조하는 능력이 생기고,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확신을 얻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원형은 그 길을 가게 합니다.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용기 있게 그 길을 가게 합니다. 저의 은사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은사님은 강의하시는 중에 종종 이런 말을 했죠.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 아래가 다 내려다 보인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높은 산에 있다 하더라도 위를 쳐다보면 더 높은 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높이 오르라는 것입니다. 높이 오르라는 얘기는 우리가 내적으로 성장하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